그러셨어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 무엇으로 세상을 봐요? 세상을 본다 할 때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본다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본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감각 기관의 눈이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뭡니까? 중요시 여겨지니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같이 접촉하면서 그래서 이제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해안 지혜 해자에서 해안을 가져야 한다. 그 상징적으로 해안은 우리가 그 미간 사이에 이마에 여기에 눈을 하나 딱 이렇게 하나 더 박아놨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육신의 두 눈으로 지혜롭게 잘 봐야 된다. 그 해안이 열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는 것에 그 현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내가 두 눈으로 눈이 없다면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햇볕을 본다면은 그 눈부심보다는 따뜻함을 먼저 느낄 것인데 느낌입니다. 그죠? 느낌. 눈부심보다는 따뜻함. 내가 꽃을 본다면은 꽃을 볼 때 눈으로 보지 않고 두 눈으로 보지 않고 꽃을 본다면은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향기를 먼저 맡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두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모습, 인상을 보지 않고 두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죠? 좋은 말이죠, 그죠? 이 인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표정이 사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데 제가 불사 시작 전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염성하고 있는데 우리 현정희 보살님이 전화를 잠깐 받는데 딱 일상을 보니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되게 웃으면서 밝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인가 보다. 그런데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 딱 보면은 무슨 걱정거리가 있구나, 뭐가 큰 일이 났구나 딱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드러납니다. 근데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굴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거기 학교에서 이제 거기 오전에 일 보고 점심을 먹으러 이제 저쪽이 어디고 강동으로 나간 것 같아요. 나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 좀 좁아가지고 주차를 겨우 하는데 양사방이 그 길은 외길인데 양사방에 차가 들락거려야 되는데 한쪽은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는 되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점심시간에 차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억지로 세웠는데 우리가 차를 잘못 세웠다고 막 욕을 하면서 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욕들만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소리를 지르고 감을 지르고 성질을 내시냐고 막 그러다 보니 말이 오고 주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도 뭐예요? 이제 우리 마음은 누구랑 이렇게 큰 소리가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얼굴에 인상을 쓰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어요. 벌써 10분, 20분, 30분 휙 지나간 일인데 밥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본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제가 같이 보면서 그 사람이 급했었구나. 그 사람의 얼굴 모습과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성질 버럭버럭 내더라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성질 내고 욕하고 한다고 같이
같이 얼굴 붉히고 했던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못 읽었다는 거죠. 그게 하여튼 조금 참회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뭐 우리 구글 해상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내면을 우리가 요즘 인터넷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막 이렇게 보는 거 전부 다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는 게 다 그걸 검색이라는 찾아서 막 뭔가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죠? 요즘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게 염송하면서도 검색이 다 돼요. 염송하면서도 새끼 손가락만 탁 펼치면은요, 검색이 다 돼요. 내가 아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신당에 딱 돌아서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우연히 봤어요. 건강건조가 염송하는데 이것으로 별걸 다 해요. 올리고 내리고 톡톡톡 치면 글씨도 쳐져요.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염송하면서. 여하튼 그 검색하는 겁니다. 근데 너의 내 내면을 검색하라.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살피면서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우리를 하면 이제 삼밀 하는 겁니다. 명상하고 염송하고 이 마음이 내가 직접 실천을 하니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염송을 하니 내가 참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지더라.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꿈꾸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실천해 보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한다면은 세계 평화가 인류 평화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대단한 포부 아니에요, 그죠? 그 책을 하는 건 써내면서. 근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내가 편해야지, 네? 주변이 편안하고 주변이 편안하면은 세계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종교님 말씀에 교전에 어떤 말이냐면은 부인은 가정 화순과 인류 평화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내 몸을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 자, 내 몸에 이 신체의 육신의 부인의 역할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가정에서 부인은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럼 내 몸에서 내 마음이 가정 화순, 내 몸이 전체가 육신이 편안하고 화순하고 모든 것이 원만함.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될 때 인류 평화의 근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몸의 화순도 거기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인류 평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분 말이 맞아요. 그죠? 내 내면을 살피면서 염송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인류 평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평화 근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송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심공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병이라는 거, 요즘은 의학도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의학과 과학을 의학이 꼭 과학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19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의학을 과학으로 안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이 몸에 병이 생기는 그 근본 원인이 기원이 뭐 병균이라는 게 있더라. 뭐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의학도 과학이구나. 네, 과학이구나.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 보살님 각자님 운동하시죠? 뭐 걷기 운동을 하시든 뭐 유산소 운동을 하시든 헬스클럽 가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시든 수영을 다니시든 뭐 골프를 하시든 탁구를 치시든 운동하시잖아요. 그죠? 운동이 옛날에는 밥 먹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우리 운동한다고 하듯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답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말라 그랬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배 꺼진다고. 그죠? 왜 비싼 밥 먹고 왜 배 꺼트리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운동도 이제 과학입니다. 운동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이라는 것이 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이 되면서 그래서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연구하는 기관들이 생기고 의사가 양성이 되고 지금도 운동 뭐 생리학 그래서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학문들이 생기고 왜 1920 몇 년도인가 그것도 벌써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국 뭐 하버드 대학 뭐 무슨 연구소에서 사람 운동을 평소 이렇게 규칙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더라. 또 오래 살더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 실험으로 검증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이 좋구나. 운동이 몸의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거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회사들마다 어떠합니까? 뭐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특히 큰 회사는 더 하죠. 시간 중에도 자기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잠시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 일부러 따로 공간을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어떤 회사든지 어떤 기업인지 어떤 단체든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현대는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 염송하는 것이 심공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내가 늘 규칙적으로 염송하고 규칙적으로 내가 늘 심공을 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더라. 우리 EQ 들어보세요. EQ 감성 지능인가? 그죠? 요즘 그게 더 그 지능 지수보다 EQ 감성 지능이 더 중요합니다. 왜? 감성을 얼마나 더 풍족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얼마나 다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이제는 큰 기업이나 회사 이런 데는 명상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놉니다. 마음 우리 이런 조그만 그 염송하는 그런 공간, 심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왜? EQ가 감성 지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일을 잘하더라.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 그죠? 그러니 이제는 명상도 심공하는 것도 어때요?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보편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편화. 자, 우리 방금 육행은 대승법. 첫 구절이 어떻습니까? 육행은 대승법. 육행을 닦는 것이 대승이며 법시이다. 육행을 닦는 것이 대승이며 큰 마음입니다. 큰 그릇이고 그리고 법시다. 법을 베푸는 겁니다. 희사. 크게 희사에 들어갑니다. 육행을 닦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희사하고 계행하고 하심하고 내가 용맹정진하고 염송하고 또 합니까? 내가 지혜를 일으키는 거.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 친구들 도반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곧 법시입니다. 희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무슨 원숭이 종류인데 원숭이 그 실험을 또 했나 봐요. 연구를 했는데 그 원숭이들은 이렇게 틀을 한 놈이 다른 놈을 이렇게 틀을 이렇게 뭐 골라준다 그러나요? 틀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주고 이도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TV에서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서. 그죠? 자, 그런데 이 틀을 골라주고 이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원숭이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거 받는 원숭이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전수님이 취미가 뭐냐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귀 파주는 거. 귀를 나는 싫다는데 자기는 파준대요. 난 됐다고 하는데 파준대요. 근데 물어보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귀를 파주면.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스님이 그래서 자꾸 길을 봐주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나?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베푸는 사람이 내가 결국은 뿌듯함이 있잖아요. 우리 내가 희사해놓고 염성하고 하면 희사하고 염성하고 불공 잘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함이 생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뿌듯함조차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부처님 마음이고 뿌듯함조차 없으면 다음에 또 안 합니다. 그죠? 뿌듯함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야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뿌듯함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처님 건기가 안 됐으니까 뿌듯함을 가지셔야 돼요. 뿌듯함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뿌듯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베풀어 놓고 염송하고 불공 잘해놓고 뿌듯함을 가지셔야죠. 그죠? 가져도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니 내가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 국가 사회가 편안해지는 그 인연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공하는 사람, 염시사하고 염성하고 불구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가 상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평화롭고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친절한 마음들을 자꾸 내고 베푸는 겁니다. 친절한 마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이야기가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매 시간마다 아침에 딱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사람씩 떠올렸대요. 처음에는 내 친구, 부모님, 배우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랑 나는 친인척도 아니지만 늘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에 딱 갔을 때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우체국 우편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이름만 떠올려도 목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고 막 이렇게 불쾌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삶의 한 과정 속에서 우리 보살님들은 없죠? 그렇죠? 저는 한 명 있어요. 그건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떠올려서 어떤 말을 한 30초 동안만 몇 시간마다 30초 동안 한 사람만 떠올려서 그분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평화스러웠으면 좋겠다. 그걸 실천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퇴근하면서 느낀 감정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몇 년을 근무하면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대요. 가장 내 마음이 평화스러운 날이었더랍니다. 내 마음이. 그죠? 결국은 우리가 거창하게 육행 실천, 육행 대성법 봅시다. 조그만 실천은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직접 가서 안 해줘도 됩니다. 마음만이라도 그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염송하면서 내가 원을 세울 때 자식을 위한 불공을 할 때 그리고 상대를 위한 불공을 할 때 부모를 위한 불공을 할 때 늘 내 마음은 가득하니 그분이 건강하시고 시험도 잘 보고 이번에 뜻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많이 잘 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잖아요. 그죠? 가지는데 이제는 나랑 가장 그렇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제3자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싫으라 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런 마음을 베풀고 나면은 그런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제대로 된 육행의 실천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대승법이고 그게 바로 법시가 돼서 내 마음이 한량없이 뿌듯해지고 한량없이 커져서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내 인생이 가득 차고 뿌듯하고 건강한 어떤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는 그러한 큰
생각들을 늘 가지시고 그러한 베품을 자비심을 늘 가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심공하는 마음 공부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능봉도 갑니다.